오늘 준 건 다 풀어라. 오늘 준 거랑 학습지 문제 오늘 준 거랑 그리고 소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성구 기출 문법 있잖아. 요거만 다 풀어도 돼. 요 정도만 다 풀면. 그리고 다음 주는 내가 그거 계속 의문의 변동 테스트 계속 할게. 열심히 그 정상민 쌤처럼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자, 얘가 제일 쉬워. 얘가 제일 쉬워. 37번? 봅시다. 자, 그 너희 쌤이 카테고리 옆에 그 적어준 거 있잖아. 그게 되게 좋더라. 그렇게 딱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 법질서 아래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분야가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그래서 이 글은 그냥 이거 두 개 그냥 완전 비교 대조입니다. 자, 형사법은 국가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 관계에 적용된다. 일단 적용되는 범위가 국가와 범죄자. 민사는 개인 대 개인 아니면 법인.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계속 이렇게 카테고리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만 되면 돼. 문제도 결국 그거밖에 없거든. 자,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형사법은 벌을 가하는 거래. 여기서 형벌이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법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또 보이잖아. 목적이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이고 민사의 목적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해서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 수평적 균형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사의 카테고리로 가면 된다고. 형벌, 뭐 사회 질서 유지 이쪽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은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소송 당사자와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뭐야 상이하다? 다르다. 자, 형사소송의 당사자. 이번에는 당사자야. 그러니까 지금 비교 대조를 하는데 기준되는 걸 잡아야 됩니다. 기준되는 거.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자, 이런 단어 안 되면 그냥 상식으로 이제 좀 해야 돼. 이건 일반 사회에 나오는 거잖아. 그지? 피고인. 우리 쉽게 말하면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정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형사법은 벌 내리는 거니까. 이때 중요한 거, 이때 나오면 항상 중요해.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자, 정리 다시 합시다. 형사법은
그럼 당사자가 누구다?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은 누구도 데려온대? 변호인인가? 변호사인가? 똑같은 건가? 자, 근데 특이한 게 같은 범죄라도 뭐 될 수 있다? 최종 선고는 다를 수 있다. 자,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역시 별표 쳐야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 소송 언제 시작한다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시작되는 것이 원칙. 원칙과 예외잖아. 그러니까 예외만 챙기면 안 되고 원칙도 같이. 원칙과 예외. 알겠죠? 원칙과 예외. 민사는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자, 여기도 당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다. 자, 나의 언어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 좀 쉬운 말로 바꾸세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 피해자가 원고네. 그럼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피고. 이때 역시 각 당사자는 모두 변호인을 쓴다. 차이점 보이죠? 원고와 피고인데 각 변호인을 쓴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의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종결이 된답니다. 아까는 어떻게 종결되는지는 안 나왔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종결되겠냐? 형사법은? 타협? 형사법은 타협이 아니잖아. 재판에서 이 종결이라는 거에 맞춰버리면 쟤는 언제 종결되겠어? 땅땅할 때. 그러니까 형벌을 받거나 무죄가 되거나, 맞지? 그렇게 종결이 되는 걸까요? 둘이 타협한다고 종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뭐 될 수는 있다? 소송을 아예 안 할 수는 있대. 그러니까 요렇게 매칭돼야지. 그러면 자,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갑이 을에게 맞아서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때린 거야? 갑이 을에게 맞았어? 그럼 을이 갑을 때린 거네. 이때 역시 또 이때죠. 검사가 법원의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 검사 나온 순간 형사법이잖아.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치료비와 의료비, 위자료네. 요건 민사. 같은 사건인데 형사가 될 수도 있고 민사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결론이 다를 수가 있답니다. 소송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송마다가 뭐야? 형사법이냐 민사법이냐에 따라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정도도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형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이게 중요한 거겠네.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보자. 피고인의 이익이래.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야? 피고인의 이익이 뭐겠냐? 피고인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득 보는 게 뭐겠어? 언제 얘가 이익을 보는 거야? 그치, 무죄지. 이게 무죄야, 무죄. 의심이 되지만 증명이 안 되면 무죄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275조 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100을 기준으로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가 없다. 되게 강한 입증이 필요하대요. 강한 입증. 왜 그렇겠어? 아니 뭐 세니까. 그치, 억울하면 안 되니까. 억울한 피고인이 나오면 안 되니까.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무죄가 반드시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네. 반면에 자, 입증 정도가 다르다 그랬잖아. 입증 정도가 여기는 강한 입증이라 그랬고 민사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 이는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 자, 어떻게 저렇게 말해도 입증의 강함이 어떠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는 민사일 때는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대 49라면 이 정도 차이라도 그냥 원고 편을 들어주는 게 민사랍니다. 됐죠? 너희 쌤이 정리해 준 게 요 앞에 카테고리를 다 넣었잖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됐죠? 자,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정의 나왔죠? 규범 내용 인용, 특정 원칙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 문제 상황 가정 서로 다른 분야의 적용, 그러니까 상해죄, 예외적 조건 원칙과 다른 경우 이거지. 서로 다른 견해의 절충은 없다. 자,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 맞죠? 카테고리다잉. 카테고리. 민사법은 타협을 하면 수평적 균형관계가 회복된다. 타협, 수평적 균형관계. 맞죠? 형사는 검사의 기소로 시작한다. 맞지?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이것도 좀 말장난이다. 그럴듯한데 형사는
잘 안 보이지? 자, 형사소송에서는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이 약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랬고요. 특정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증거 맞죠? 개연성 민사법 오케이. 기억의 의미 무죄 추정 맞나? 무죄 추정이 뭐지? 뭐냐? 적절한 거.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 개인에게 방지하기 위한 거다. 좋네요. 37. 자, 보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기랑 지문이랑 매칭하는 게임이야. 매칭. 이거부터 해야 돼요. 보기랑 지문이랑 매칭. 하나는 민사고 하나는 형사겠지. 자,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중요하네요. 밟고 지나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검사는 A가 검사 나왔으니까 이게 형사네.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과실을 보며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얘는 형사입니다. 맞죠? 자, 이후 B는 B가 밟히는 사람이야? 맞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둬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서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대. 그러면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한 요 얘기에 지금 예시가 되는 거겠네. 형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피고인의 범죄 맞죠? 맞지? 처벌하기 위한 소송이고 민사는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 좋아요. 형사에서는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민사에서는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았지 지금. 기억은 무죄라고 했고 니은은 유죄라고 했으니까. 기억에서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니은에서는 통상인의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이다. B가 입증을 한 것이다. B가 입증을 했으니까 보험금을 받게 된 거잖아. 민사니까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 형사니까 증거의 증명력. 맞는 것 같은데? 안 돼? 체킹. 4번.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B의 과실이 크다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니은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둬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는데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서 일단 틀렸다, 그지? 이거 내신이라서 근데 앞뒤 다 따져야 되는데. 뒤에 거도. 맞는지 틀렸는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이건 틀렸는데 이거 뒤에도 틀렸냐고. 민사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보행자 이것도 틀렸네. 걸어가는데 밟혔다는 거야? 쓰러져 있던 비를 밟고 지나갔다고 그랬잖아. 그지? 보행자도 아니잖아. 그럼 둘 다 틀렸다. 기획에선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지만 누가? 법관이 니은의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거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니은은 맞는데 A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 이런 말도 없긴 하네. 5번이 논란이 된다는 거야? 3번, 4번? 4번이 틀리긴 했다. 3번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 이건 맞는 얘기다. 그지? 증명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한 거고, 니은은 B가 통상인의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했다. 그래서 보험금 돌려줘라 한 거니까 3번은 맞는 것 같고 5번은 잘 모르겠네. 5번이 어렵네. 5번이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람이지. 그치? 그럼 이거 니은은 맞지? 이걸 잘 모르겠다.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지만이란 말이. 검사라고 하면 맞는데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해 A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은 거네. 내가 잘못 읽었다. 유죄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서 무죄로 해줬다 이 말이네. 나는 지금 유죄일 거라고 의심을 품었다라고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니까 그래서 무죄로 해줬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네. 그러면 됐습니다. 끝. 변형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